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시대를 넘나들고 경험의 지식을 쌓으면서 읽는 즐거움, 배움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최근 출판업계와 함께 대형 서점들이 디지털 시대에 밀려서 설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기지개를 켜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책보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책을 만들자. 지역 문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독립출판사 모학의 김한준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책 많이 읽으셨습니까? 네, 오늘 또 방송하시느라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지식도 많이 쌓으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요새는 뭐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 선거가 목전했기 때문에 후보들 토론회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느라 책을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국 최초로 문인들이 같이 이렇게 설립한 출판사라고 들었어요. 모학 출판사인데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15년 가을에 김용택, 안도현 등 이 전북 출신의 작가분들 몇 분이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요새 뭐 문학이 너무 어렵고 문화가 힘들다는데 우리가 고장을 위해서 내 고장 전북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좀 없을까 하다가 출판사를 차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책을 한두 번씩 내본 작가들이니까 좀 뭔가 만만해 보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뜻이 맞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약 20분 정도가 모이셔서 그분들 이제 십시일반으로 출자를 해서 이렇게 차리게 된 출판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해서 지역의 문인들이 이렇게 자금을 직접 이렇게 보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야, 참 의미 있는 출판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30년 동안 출판계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이제 글만 쓰시는 분이니까 출판사 운영이라든가 경영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한테도 와서 좀 맡아서 해주겠느냐고 제가 왔을 때 다른 걸 떠나서 그분들의 어떤 모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너무 참 좋아서 저는 뭐 단숨에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출판사 이름이 모학이에요. 모학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모학 출판사 이름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 전주, 완주, 김제에 걸쳐서 있는 모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따온 거죠. 이 모학산은 이제 전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머니와 같은 산이잖아요. 제가 1월 1일 날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학산에 와서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모학산에서 이름을 따서 그리고 저희 출판사 모토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책을 만듭니다라는 모토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모학 출판사의 로고는 또 이 전북의 유명하신 서예가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다 보면 전주라는 그 글씨를 써쓰신 분이 이제 서예가 여태명 선생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이 써주신 그 출판사 로고인데 아무래도 이제 또 서예가이시다 보니까 또 모학산의 산세를 빼닮은 그런 또 출판사 로고를 아주 멋지게 써주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야, 지역의 예술인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낸 출판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그 출판사가 너무 지역성이 또 강하면 이게 또 전국으로 또 뻗어나가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성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모학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지역적이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사용한다면 가장 지역적인 게 또 전북이라는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또 우리 한국에서는 또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또 자기의 특색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역에서 출발하지만 전국으로 뻗어나가겠다. 전북을 알리겠다. 우리 향토의 문화를 알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지역적인 게 더 대한민국 같은 또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그 사람의 특색을 좀 더 분명하게 감추기보다는 드러내자. 뭐 실제로 우리 전북의 작가분들 20명이 만든 출판사고 전북에서 시작하는 출판사인데 그걸 감춘다고 뭐 감춰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출범부터 많은 문인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현재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김용택, 뭐 안도현, 이병천, 그다음에 유광희 이런 선생님의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요. 뭐 그중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신 분도 있지만 그냥 몰래 뭐 그렇다고 다른 뜻은 않는 거고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거 드러내기 싫다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뭐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가, 뭐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문학평론가도 계시고 해서 한 20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데 뭐 이분들이 뭐 출판을 그러다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간섭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만 돼주시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좀 도움 좀 주시자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일체 네. 이제 간섭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후원의 역할만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1인 출판사로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인 출판사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죠. 좀 경영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좀 많이 뻗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나 봐요. 제일 이제 힘든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역에 사다 보니까 네. 홍보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서울의 출판사들은 전통도 오래됐고 책도 많이 내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네. 많으니까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대기업이죠. 예, 그렇죠. 기업도 아니면 저희는 이제 이 시기마다 시골에 아주 중소기업도 아닌 그냥 뭐 거의 구멍가게 수준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금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이 내 고장에도 이런 뭐 전북 현대 프로축구단이 뭐 작년에 아시아를 제패하면서 전북을 알렸듯이 네. 이제 저희 모학 출판사도 앞으로 이제 전국을 제패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전북의 많은 네. 우리 도민들이 저희 네네. 모학 출판사 사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뭐 이 20명의 이제 문인들이 참여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 더 커져가는 출판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예, 갖고 네. 계시네요. 네, 그 최근에는 그 출판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형 서점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서도 또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또 태세인데 어떻게 또 지역에서 이렇게 또 내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또는 용기가 있었을까 그것이 정말 좀 궁금합니다. 많이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뭐 출판뿐만이 아니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전시 같은 것도 중앙 집중화 현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북에 계시는 분들 무슨 내가 공연 한번 보려고 전시 한번 보려고 해도 잘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중앙 집중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잘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뭐 지난 뭐 십몇 년 동안의 어떤 정권들을 보면은 이제 너무 다른 쪽에 뭐 4대강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하나를 뭐 승마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이런 일에 많이 몰두했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문화 사업에 투자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문인들이라도 전북의 문인들이라도 자발적으로 뭐 이게 지금은 20명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전국적으로 전북에 이런 것들이 불씨가 돼서 뭐 전남에도 생기고 경북에도 생기고 경남에도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전국적인 어떤 문화의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기대를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스스로가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야 이런 곳이 있었어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현재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 책들이 보면 꼭 전북에서 생긴 출판사라고 해서 전북의 작가들만 저희 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전국적인 작가분들이 저희 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뜻에 동참해서 뭐 서울에서 뭐 어차피 책은 어디서 나오든지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전북에서 좋은 출판사가 생겼으니까 우리 전북에서 책을 내자 이런 네. 의미로 있어서 뭐 전북뿐만 아니라 뭐 경상도 분도 계시고 뭐 서울 분도 계시고 인천 분도 계시고 전국의 골고루 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판사가 동서화합을 그렇죠. 꽤 하는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까? 뭐 작가님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뭐 독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뭐 에피소드를 하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을 올레라는 이제 책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이동순 선생님이라고 대구 지역에서 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시인이거든요. 이분이 경상도 지방의 마을을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쓴 시들입니다. 거기서 사시는 뭐 노인분들 또 시골의 어떤 생활들, 우리 고향 같은 부분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모학 출판사 흔쾌히 책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네. 책을 낸 김에 자기가 잘 평소에 와보지 못한 전라도에 와서 전라도의 문인들을 한번 또 만나고 싶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다음 달에 아마 같이 만나면 자리를 갖출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책이 매개가 돼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인들이 만나고 그 문화가 만나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떤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동서화합, 문화 교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문화와 예술에는 그 좌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계도 예, 없는 예.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니까 출판사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가 보니까 많이 팔리는 책보다 꾸준히 팔리는 책을 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출판사도 회사기 때문에 그 매출이 중요한 또 목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제쳐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은 문화라는 말도 있고 산업이라는 말 두 가지가 항시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예. 예. 하지만 문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팔리는 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팔리지만 꼭 필요한 책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책도 있겠지만 몇몇 또 전문가들이랑 우리가 무슨 뭐 참고서라도 학술 쓰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의 있던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되면은 이게 너무 많이 팔리는 책, 쉽게 말해서 쉽게 팔리고 금방 사라지는 책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출판사가 해야 될 몫이고 네. 저희 모학처럼 지방에서 또 이렇게 작가분들이 20분이 모여서 하는 출판사는 뭐 어느 한 개인의 출판사가 아니니까 저희는 뭐 돈을 많이 벌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운영만 되면 네. 계속 지속 가능성만 담보되면은 한 분의 독자가 찾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만 되면 된다는 그래서 네.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골고루 다양하게 있는 출판에서도 많이 팔리는 책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팔리는 책도 있고 재미있는 책도 있지만 슬픈 책도 있고 가슴 아픈 책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 출판사가 생각하는 방향성입니다. 지금 출판사 문 연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그러니까 15, 1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딱 출판사를 설립하고 나서 딱 출판한 첫 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기억하시죠? 예. 네,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 그 책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책이군요. 예, 예. 그 모학 시인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시인분들 뭐 김용택, 안도현 이런 분들이 시인분들이니까 네. 시집에 제일 먼저 문의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시집을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네. 헛디딤이 헛짓품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네. 책을 쓰신 정양 시인은 전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보신 시인이세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북을 내 고장을 오래 지키면서 시를 써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전북에서 시작한 출판사의 첫 책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분이 한국 작가회에서 후배 작가들이 선배 작가들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선배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제1회를 수상하신 분이고 아, 그래요? 또 이제 네. 창비라는 우리나라 제일 큰 문학 출판사에서 하는 백석 문학상을 또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학적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을 저희가 모학의 첫 책으로 모시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러웠고요. 또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화제도 많이 끌었고 또 구상 문학상이라는 아주 또 큰 상을 받아가지고 네. 또 화제가 또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첫 작품을 어떤 걸 출판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만들어낸 또 작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이렇게 또 주목을 받았던 책이 있다면 또 어떤 책이 있을 수 네,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은 책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책입니다. 이것은 네. 이제 맹산식당 오순 비빔밥이라는 책인데요. 네네. 이 책을 쓰신 박경이라는 시인은 대구 사람입니다. 경상도. 그러니까 첫 책은 이제 전라도 사람이고 두 번째 책은 경상도 사람인데요. 오, 네. 이분은 이제 한때 90년대에 신세대 작가로 유명했던 장정일 씨를 문학의 길로 이끈 스승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25년 동안 글을 안 쓰셨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자기의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캐나다 이민도 가시고 또 옷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옷나무 할 때 그 옷에 관련된 사업도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한동안 문학을 떠나 있다가 25년 만에 나타나셔서 여러 편의 시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시들이 전부 다 사라져가는 북한 음식에 관한 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의 아버님이 실향민이신데요. 그 아버님이 북한에서 왔던 굉장히 유명했던 포수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사냥 다니면서 해먹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남한에서는 전혀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아버님한테 듣고 이분이 그걸 시로 쓰신 거예요. 뭐 음식 얘기를 시로 쓰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책도 나오자마자 굉장히 모든 언론에서 주목하고 화제가 되고 또 역시 고향 행주 문학상에 또 큰 상을 타셔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문단에서는 그 상을 받으려면 모학에서 책을 내라 그런 얘기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네. 출판사가 생기고 1번 책과 2번 책이 연달아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게 대한민국 역사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많은 화제가 되고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예. 야, 그 작가님들도 이제 자부심이 참 대단할 것 같고 지역의 문인들도 자부심이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자부심을 많이 이렇게 또
증폭시켜주는, 고취시켜주는 출판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뭐 꼭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현대 축구단이 아시아 제패하면 전북 시민들 자부심 올라가듯이 지금 이런 출판사가 잘 되면 역시 우리 전북의 네.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니까 같이 즐거워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모학은 출판사 활동을 통해서 뭐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또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또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판사 혼자의 힘으로는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벅차죠. 아직까지 특히 저희 같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뭐 1인 출판사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하는데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한다면 좋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가 전국 독서 대전을 주최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이제 가을에 전주에서 그런 전국적인 독서 책 행사가 열립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10월, 11월 때 보니까 전주에서 어떤 그런 문화 행사가 있는데 너무 이게 하루 이틀에 집중돼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10개씩, 20개씩 하니까 물론 주최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손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하겠지만 그거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20개를 가고 싶은데 그걸 하루에 다 하니까 20날 동안 하나씩 가면은 뭐 충분히 항의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전주에 있는 책 행사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저희 같은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 단체랑 또 주최하는 측이랑 잘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콘텐츠와 행사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역시 전주는 문화의 도시다, 책의 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싶고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거는 정말 어떤 모든 이가 참 꿈꾸는 그런 또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이 가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입에 안 맞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부룩하고 거부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책도 내가 읽었을 때 재밌는 책, 손에서 놓지 않고 볼 수 있는 책을 봐야지 책 보는데 뭐 잠이 온다. 그러면 책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책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이게 내가 맞는 책이다. 내가 원하는 책이라는 게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작가도 마찬가지. 작가도 대한민국에 여러 작가가 있는데 예. 꼭 유명한 작가 책만 보지 말고 이 작가 저 작가 보다가 이 작가가 나는 재밌다. 그럼 그 작가 거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보면 뭐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이 책 읽어라. 네. 그럼 그게 맞는 사람은 재밌게 읽겠지. 안 맞는 사람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읽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책 읽다가 자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책, 맞춤형 독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러면 누구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쉬운 책부터 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네요. 책 읽는 데 있어서. 또 부족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글을 또 잘 쓰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이게 어쨌든 뭐 그 시인들이라든지 작가님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팁을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첫째 비결은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잖아요. 네.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독서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요즘 뭐 SNS라든지 인터넷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SNS나 인터넷은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 판단 같은 건 빨리 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독서는 지식을 주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SNS는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정보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뭔가 논리적으로 풀어내기에는 약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봐도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생각은 뭐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것을 뭔가 정리해서 예를 들면 뭐 상품화한다든지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독서를 그러니까 약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쌓기 위해서는 쉽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출판사니까 빨리 이제 우리 출판사의 토대를 특히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뭐 지역에서 작게
출판사지만 장차 전국의 어느 유명한 큰 출판사하고 겨루었을 때 정말 저희가 좋은 책을 낸다라는 네. 그런 소리를 들 수 있는 이제 작가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책을 내는 것이 제일 첫 우선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장에서 시작하는 이제 우리 고장에 전북의 작가들이 네. 전북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만든 출판사니까 우리 전북의 도민들도 우리 모학이라는 출판사 잘 기억했다가 많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되고 또 저희는 그분들이 봤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는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지식의 교양에 도움이 된 그런 책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뭐 전북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와 똑같이 출판사도 사랑해 주시면 머지않아서 전국을 제패하는 뭐 전국 제패를 다른 데 베스트셀러 1위가 또 맨날 서울의 큰 출판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전주의 작은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내는 그런 기적이 올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책적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1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막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저희가 작은데도 크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까 말 지속 가능성만 유지된다면 출판은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그동안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많이 없었죠.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 이런 사건으로 해서 오히려 문화인들, 예술인들, 작가들을 막 도외시하는 것들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정부가 바뀌면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의 부분, 두뇌의 부분을 살찌울 수 있는 문화와 문학 쪽에 정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작은 출판사들이 큰 욕심 없이 꾸준히 가는 출판사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뒷받침된다면 정말 좋겠죠.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문학의 자양분이 되는 그 출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